예, 그 노드원이라고 하는 블록 프로덕션 회사를 운영하는 류한석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예, 오늘 제목을 가상자산 투자나 커뮤니티의 역할과 거버넌스 참여 기회라고 잡았는데요. 들어가기 전에 그냥 말씀을 좀 드리자면은 가상자산 투자자 커뮤니티 역할이라는 제목으로 이제 컨퍼런스에 그 제목이 잡혔지만 사실은 이 가상자산에 있어서는 커뮤니티 역할, 커뮤니티 구성원으로서의 참여가 사실은 블록체인이 전부다. 그 역할이라고 말한 것 자체가 사실 어떻게 보면 조금 어불성설인 면이 있다라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시작을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드리게 될 말씀은요, 이 왜 아까 투자자 커뮤니티의 거버넌스 참여가 왜 전부인가, 블록체인의 가상자산에. 그래서 이 본질과 커뮤니티에 대해서 첫 번째로 말씀을 드리고, 이게 구체적으로 그런 커뮤니티 구성원으로서 참여를 해가지고 결정할 수 있는 내용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간략하게 읊어보고, 가상자산 거버넌스에 있어서 여태까지 한계점이 뭐였고 이게 지금 어떻게 발전해 나가고 있는지 그걸 좀 보여드리고, 한국에서 가상자산을 들고 계신 토큰을 가지고 계신 이런저런 그 블록체인 코인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어떻게 여기서 기회를 포착하실 수 있을지를 조금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일단 말씀을 드리면요, 이제 이 가상자산 커뮤니티라는 말을 많이 쓰시잖아요. 그래서 토큰을 사시면 이제 다 커뮤니티 얘기를 하는데, 커뮤니티라는 말은 결국에는 공동체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보면은 국가도 일종의 공동체고, 회사도 일종의 이익 공동체고, 심지어는 조기 축구에도 공동체라고 볼 수가 있을 겁니다. 결국 국가나 회사나 조기 축구회나 모두 규모나 형태나 이런 것만 다를 뿐이지 결국에는 공동체라는 점에서 공통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블록체인이란 건 뭐냐면은 그 블록체인이란 것은 그 공동체 안에서 객관적으로 담겨야 정보를 이제 저장하는 수단인데, 누가 무엇을 얼마나 가지고 있는지와 같은 객관적인 사실을 은행이나 FED, 연준 등과 같은 특정 재산자본에 의지하는 대신에 노드 또는 채굴 참여자의 투표를 통해서 공공이 비준하는 공증 방법론이다. 그래서 누가 얼마를 가지고 있는지를 비트코인은 이제 그 채굴자들이 결정을 하고, 이더리움 같은 경우 이제 POS 체인이니까 이더리움 홀더들이 이제 그거를 공증을 하고, 이오스 같은 경우는 이제 디포스를 해가지고 이오스 홀더들이 투표를 해서 결정을 하는 거죠. 그 결국은 뭐냐면은 기존에는 기존 우리가 살고 있는 정부와 국가들이 지배하는 사회에서는 이 돈에 대한 거를 이제 돈을 찍어내고 하는 거를 이제 어떤 연준이 결정을 하죠. 연준이 이제 돈을 찍어내고 그 연준을 우리가 신뢰를 하는 건데, 그 서드 파티 오서리티라고 하죠. 연준이란 권위자를 믿는 건데, 블록체인으로 오면은 이게 연준이라는 어떤 특정 주체가 아니라 참여하는 모든 사람들이 그거를 컨센서스로 합의하도록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비유를 하자 그러면은, 기존에 우리가 어렸을 때 봤던 브리테니커 백과사전을 봤으면은, 브리테니커 백과사전에서는 주제별로 전문가들이 그 특정 주제를 쓰게 했잖아요. 근데 이제 위키피디아로 오게 되면은 이제 전문가 권위, 아무리 전문가가 그 분야에서 전문가다 하더라도 집단 지성을 이길 수는 없다라고 하면서 그 주제별 주제를 모든 사람이 와서 아무나 적게 하니까 이제 이 주제가 이제 좀 더 생명력을 갖게 되고 공신력을 갖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제 기존 금융 시스템에서 이제 연준이라는 특정 주체 권위에 의지해서 돌아가는 시스템보다 채굴자라든가 노드 오퍼레이터라든가 그 토큰을 가진 모든 사람들이 참여해서 컨센서스로 이런 걸 유지하는 것들이 훨씬 탈중앙화된 방식이고 더 신뢰할 만하다라고 해서 이제 패러다임이 바뀌는 거죠. 그래서 블록체인과 비트코인이 처음 나왔을 때 트러스트레스라는 말을 썼었는데, 이 트러스트레스라는 말은 사실은 어떻게 보면 조금 더 정확하게 얘기하자면은 특정 권위를 신뢰할 게 아니라, 특정 누군가 제3자를 신뢰할 게 아니라 그 커뮤니티에 참여하는 모든 사람의 컨센서스를 신뢰하자라는 말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비트코인 커뮤니티라고 하면은 비트코인 홀더로 구성된 공식 대표가 없는 코인 공동체고, 이더리움 커뮤니티를 보면은 이더리움 홀더로 구성된 공식 대표가 없는 코인 공동체고, 이오스도 마찬가지로 이오스 홀더로 구성된 공식 대표가, 여기는 있는이라는 표현을 제가 좀 썼는데 여기서 이제 투표로 그 대표자를 선출하는 과정에도 따로 있거든요. 그래서 코인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결국에 뭐냐면은 어떻게 보면 이제 아까 그 국가도 어떻게 보면 공동체고, 조기 축구회도 공동체고, 회사라는 것도 공동체라고 했을 때 이제 코인은 코인 공동체인 거죠. 그거를 이제 블록체인 업계에서는
DAO라고 부르는 거고요. 그래서 DAO라는 게 딴 게 아니라 그냥 토큰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은 DAO의 구성원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 DAO는 이제 Decentralized Autonomous Organization 해가지고 탈중앙화 자율 조직이라고 해가지고 자율이라는 말에 방점이 좀 찍혀 있죠. 그래서 결국엔 보면은 결국에는 이제 기존 사회 시스템이 이제 어떤 특정 누군가의 그 힘이 쏠려 있는 구조였다 그러면은 이제 그 블록체인에서 토큰 공동체, 코인 공동체에서는 그 코인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면은 누구든지 자기가 코인을 가지고 있는 만큼 발언권을 지니는 그런 수평적인 속성을 가지는 형태라고 볼 수가 있을 거고요. 이렇다 보니까 기존에는 어떤 특정 그 회사의 지분을 가진 사람들 아니면은 국가에서 어떤 독재 국가다라고 하면 독재 국가의 그 힘을 가진 특정 정당의 누군가만 힘을 발휘하는 게 힘을 그 행사하는 게 아니라 누구든지 오너십을 가지고 능동적이고 자율적으로 참여할 수 있게 하는 게 블록체인 툴인 것 같습니다. 그런 점에 있어서 블록체인은 굉장히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굉장히 파급력이 큰 근본적으로 그 국가가 운영되는 시스템이랄까 이런 거를 밑단에서부터 굉장히 변화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 툴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DAO라는 공동체에서 토큰 공동체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들을 결정하는지를 우리 그 일상에서 쉽게 접하는 그 코인을 조금이라도 가지고 계신 분이라면 접했을 단어인 DeFi나 NFT나 이런 것들 로부터 사례를 좀 찾아보면은 DeFi 같은 경우는 이제 DeFi도 이제 그 이자 농사를 짓고 하는 것도 결국엔 DAO거든요. 이런 곳들에서 지금 제일 가깝게는 메이커 DAO라든가 아니면은 뭐 최근에 나왔던 한국에서 출시된 동키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겠죠. 이런 것에서 결정하는 거 어떤 예를 들자면은 이를테면 내가 이더리움을 담보로 맡기고 거기서 스테이블 코인을 내가 발행을 했다. 그러면 그 담보 청산 내가 담보로 예를 들어 100원을 맡기면은 뭐 50원에 해당하는 다른 토큰을 받는다고 했을 때 이 담보 비율을 어떻게 설정할 것인가 이런 것들이 이제 그 커뮤니티 컨센서스로 결정하는 사례가 될 거고요. NFT 요새 굉장히 많은 NFT가 굉장히 많이 붐을 타면서 NFT에도 굉장히 많은 DAO들이 나오고 있는데 이게 딴 게 아니라 그 미술품이나 아니면 다른 그 작품들을 컬렉션을 만들 때 그 포트폴리오 구성을 어떻게 할 건지를 이제 커뮤니티 구성원들이 이거 컬렉션에서 이거 사자 저거 사자라고 해가지고 그런 제안을 해가지고 그거를 이제 투표를 통해서 결정하는 게 그 예가 되겠죠. 그 지금 이제 디파이나 NFT DAO를 가지고 제가 지금 말씀을 드렸는데 또 마지막으로는 예를 들어서 이오스다 혹은 이더리움이다 혹은 다른 아발란시아라든가 아니면은 솔라나나 이런 데서도 이제 자체 체인의 거버넌스에서도 결정할 수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이오스를 사례로 말씀을 드리면은 이오스 같은 경우는 10억 개로 이제 처음에 발행량을 가지고 시작을 했는데 그 중에서 연간 1% 내지 4% 내지 5%를 이제 인플레이션으로 발행해서 이거를 체인 위에 있는 프로젝트를 개발하는데 펀딩용으로 쓰고 있거든요. 그랬을 때 이 펀딩을 누구한테 어떻게 집행할지를 커뮤니티 토큰으로 결정을 하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액수가 작은 결정 같은 경우는 이제 그 노드 운영사들이 예를 들어 21개가 있으면 그중에 15개가 합의를 해가지고 3분의 2의 합의로 작은 결정을 예를 들어서 내리고 큰 결정, 인플레이션을 어떻게 쓸 것인가 굉장히 큰 결정 같은 경우는 그 토큰 공동체 전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큰 결정 같은 경우는 이제 총투표를 해서 결정하는 게 그 사례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은 예를 들어서 제가 안건 예시를 적어놨는데 이걸 뭐 자세하게 하나씩 볼 필요 없을 것 같고요. 직접 투표, 총투표를 하는 경우에는 투표 참여율이 15% 이상이어야 되고 찬성률이 반대보다 10% 이상 크고 그것이 30일 이상 유지가 됐을 때만 이것이 그 실제 체인에 반영이 된다라는 식의 거버넌스 형태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여태까지 드렸던 말씀을 좀 직접적으로 와닿는 방식으로 설명을 드리자면은 기존 우리가 살고 있는 자본주의 사회의 핵심을 이루고 있는 거가 어떻게 보면 이제 주식회사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주식회사에서는 기본적으로 그 회사의 회사의 지분을 가지고 있는 셰어홀더가 있을 거고 그 주주가 있을 거고 그 주주들이
직원들을 고용을 해가지고 직원들이 있을 거고 그 회사가 창출하는 가치, 그게 제품이 됐든 서비스가 됐든 이런 거를 사가는 고객들이 있을 텐데요. 여기서는 근본적으로 노사 갈등 같은 이해 충돌이 발생할 수밖에 없죠. 왜냐면은 주주들 같은 경우는 직원들한테 최대한 돈은 조금 주면서 일은 많이 시키고 싶고, 직원은 돈은 최대한 많이 받으면서 일은 조금 하고 싶고, 고객은 돈은 최대한 적게 내면서 가치는 최대한 많이 가져가고 싶고, 이런 이해 충돌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데, 예를 들어서 이것이 모두가 참여할 수 있는 그 다오 형태, 블록체인 위에서 가능해지는 새로운 형태의 공동체 형태로 공동체 거버넌스 형태로 넘어오게 되면은, 예를 들어서 삼성이다. 그러면은 삼성이 직원한테 월급을 줄 때 원화로 주는 게 아니라 삼성 주식으로 주는 형태를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혹은 고객이 삼성에서 갤럭시 폰을 사는데 원화를 주고 사는 게 아니라 삼성 자체 토큰이라고 볼 수 있는 삼성 주식으로 사는 거예요. 이거는 이제 어떻게 이거를 설계를 할지를 소위 말해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토큰 이코노미라고 하는데, 이거는 무궁무진하게 굉장히 다양한 창조력을 발휘해서 설계를 할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이것이 결론적으로 얘기를 하는 거는 뭐냐면은, 주주나 직원이나 고객의 경계가 블록체인을 통해서 다오라는 형태로 토큰 이코노미에서 경계가 불투명해진다는 거예요. 그 이해관계가 일치가 되고, 이게 어떻게 보면은 블록체인이 가지는 사회 경제적인 가장 근본적인 함의가 아닐까 하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게 문제가 하나 있는데요. 보시면은 아시다시피 비트코인이나 아니면은 뭐 이더리움이나 이오스도 마찬가지인데요. 익명성이 굉장히 중요해요, 여기서는. 그래서 누구든지 내 비트코인 주소를 몇 개든 무한정 만들 수가 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신원 인증이 안 되는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투표를 했을 때 어떤 경우는 1인 1표를 하고 싶은데 1인 1표를 못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은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이제 POW 알고리즘을 쓰는데, 비트코인에서 의사 결정권을 가지는 거는 결국에는 채굴기, ASIC이라고 하죠. 채굴기 기계를 내가 얼마나 많이 사가지고 돌리느냐가 내 발언권이에요. 그래서 결국에 이건 다 내가 가지고 있는 채굴기 기계 숫자, 내가 얼마나 돈을 많이 썼느냐에 의해서 이제 내 발언권이 결정이 되는 거고, 이더리움 같은 POS 계열 체인도 마찬가지지만 스테이킹을 할 때 내가 가진 지분의 양에 의해서 나의 발언권이 결정이 되는 거거든요. 이오스도 마찬가지로 내가 가진 토큰의 숫자에 비례해서 내가 가진 투표력이 결정이 됩니다. 그렇다 보니까 고래가 그 체인의 의사결정의 거의 대부분을 결정하게 되면서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더 심화되는 현상이 생기는 거죠. 근데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공동체가 잘 되려면은 이제 새우들도, 고래뿐만 아니라 새우들도 잘 먹고 살 수 있는 생태계 조성에 대해 공동체가 성장을 하는데, 이게 너무 양극단으로 치우치다 보니까 이게 1인 1표제를 어떻게 하느냐가 굉장히 많은 이슈가 되고 있어요. 근데 지금 여태까지 블록체인 업계에서는 이더리움도 마찬가지고 비트코인도 마찬가지고 이디오스도 마찬가지고 그 1인 1표제를 기술적으로 구현을 할 수가 없는 그런 한계 상황들이 많이 있었죠. 그렇다 보니까 이제 제가 여기 적었지만 금권주의, 플루토크라시의 여태까지 이제 플루토크라시로밖에 운영될 수밖에 없었던 그런 것이 지금까지 어떻게 보면 이제 블록체인 생태계 전체가 가지고 있었던 지금 도전인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새로운 혁신들이 지금 이오스 커뮤니티에서 나오고 있는데, 그 예가 뭐냐면은 1인 1표제가 이제 처음으로 가능해지는 시도가 지금 이오스 커뮤니티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어카운트를 여태까지 기존의 블록체인에서는 누구든지 무한정 익명으로 자기 어카운트를 계정을 몇 개든 마음대로 생성을 할 수가 있었는데, iOS에서는 어카운트에다가 자기 신원 인증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을 도입을 했어요. 근데 이게 정부에서 발행을 하는 어떤 주민등록번호나 이런 걸 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소위 말해서 우리가 업계에서 칭하는 KYC 과정을 통해서 하는 게 아니라, 기존 이오스 토큰 홀더가 이 사람이 진짜 사람인지 아닌지, 이 어카운트의 주인이 이 사람이 맞는지 아닌지를 그 사람을 이미 알고 있는 다른 사람들이 줌콜을 통해서 화상으로 인정을 해주는 거예요. 나는 이 어카운트의 주인이 맞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고, 그 사람을 이미 알고 있는 다른 증인들이 이 어카운트가 이 사람께 맞다는 걸 제가 보증을 섭니다, 이런 식으로 인증을 해놓고 이걸 영상으로 찍어가지고 이걸 IPF에서 올려서
이제 인증을 하는 거죠. 이렇게 되면은 갑자기 이제 1 어카운트 1 보팅 1인 1 어카운트가 갑자기 신원 인증이 되면서 민주주의가 가능해지는 거죠. 그래서 아까 제가 이오스 체인 거버넌스에서 인플레이션을 가지고 자본을 어떻게 배치할지가 이제 거버넌스 예시라고 말씀드렸는데, 이거를 여태까지는 고래들 자신만의 이익을 위해서 결정을 하던 거가 이제는 신원 인증을 통해서 구성원 전체가 내가 세우라도 상관없이 그 의사결정에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여건들이 마련이 된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 말씀을 드리면은 아무래도 여태까지 크립토 커뮤니티 전체에서 지나치게 익명성이 강조가 되다 보니까 사실 많은 한계점들이 있었거든요. 디파이 프로젝트에서 먹튀를 한다던가, 근데 이게 디파이 플랫폼을 만든 사람 자체도 익명이어서 어디 내가 돈을 털렸어도 그거 호소할 데가 없는 문제가 있었는데, 이제 실명 체제가 들어오면서 이름을 까진 않더라도 그걸 신원 인증을 제3자가 나를 아는 다른 사람이 해주는 시스템이 되면서 사람이 얼굴을 내놓고 일을 하면서 어떤 신뢰도를 부여할 수 있는 시스템이 마련이 되는데요. 이를테면 이오스에서 아까 인플레이션을 어떻게 쓸 거냐라는 결정을 할 때 이거를 결정할 수 있는 사람을 투표로 대표자를 선출하는 프로세스를 이제 만들어냈습니다. 이제 여기서 프랙탈 민주주의라고 하는데요. 예를 들어서 커뮤니티에 1,000억의 예산이 있다라고 해볼게요. 이 1,000억의 예산을 어떻게 나눠 쓸 것인가, 어디다가 어떻게 집행할 것인가의 결정을 누가 할 것인지 어떻게 결정하냐면은 이 커뮤니티 구성원이 1,000명이 있다. 그래서 신원 인증이 된 사람, 얼굴을 까고 내가 이 의사결정에 참여하고 싶다라고 한 사람이 1,000명이 된다 그러면은 이 사람들을 한날 1시에 줌콜로 한날 1시에 이제 투표를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냐면은, 근데 이게 기존에 기존 우리가 현실 세계에서 대통령 선거할 때 뉴스를 보고 이 사람 후보에 대해서 내가 판단을 해가지고 투표를 하는 게 아니라 1,000명이 한날 1시에 줌콜에 모여가지고 이 1,000명을 10명씩 100개 방에 소그룹으로 쪼개서 방에 나눠서 담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랜덤으로 10명씩 100개 그룹으로 쪼개 담겨 있으니까 여기서 이제 이 사람 10명씩 들어있는 이 사람 방마다 한 사람씩을 토론을 통해서 내가 좀 이제 의사가 있다 그러면은 내가 이 돈을 어떻게 써야되는지 아이디어가 있다 그러면 이런 거를 10명한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다른 사람들은 이 사람들의 얘기를 들어보고 이 사람이 마음에 들면은 너 네가 이제 이거를 결정해라. 네가 이 방의 대표자가 되라라고 투표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10명 중에 7명이 합의를 하면은 이제 그 사람이 그 방의 대표자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1,000명을 10명씩 100개 그룹에 나눠 담아가지고 대표자를 한 명씩 뽑았으면은 이제 100명의 대표자가 나왔잖아요. 그럼 이 사람을 똑같은 프로세스를 거쳐가지고 이 100명을 10명으로 또 줄일 수가 있어요. 이 10명을 마지막으로 또 한 바퀴를 더 돌리면은 이제 마지막에 한 명이 남는 거죠. 이 똑같은 프로세스를 반복한다고 해서 이걸 프랙탈 민주주의라고 하는데요. 아까 이 예산이 1,000억이라고 했으면은 맨 꼭대기에 있는 사람은 이 1,000억을 가지고 그 중에 50%인 500억을 어떻게 집행할지를 이 사람이 다른 부대표 두 사람의 비준을 통해서 500억을 집행할 수 있게 되고, 그 밑에 단계에 있는 10사람은 남아있는 예산의 절반인 250억을 10명이 나눠가지고 25억씩 집행할 수 있는 권한이 생기고, 그럼 맨 마지막에 남아있는 예산이 250억인데 이거는 맨 밑에 있는 100명의 대표자가 100분의 1씩 해서 2.5억씩 집행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실명 기반의 의사결정 방법론이 도입이 지금 실제로 됐고, 여기서 사람들이 자기가 프로젝트를 제안을 해가지고 이를테면은 뭐 내가 커뮤니티 내가 토큰 홀더로서 뭐 이런저런 커뮤니티에 퍼드가 있다. 그런 퍼드를 제거하기 위해서 내가 뭐 퍼드 반박 글을 쓴다든가 뭐 밈을 만든다든가 아니면은 뭐 어떤 사용자 경험을 낳기 위해서 어떤 툴을 만든다든가 이런 거를 제안해가지고 실제로 자금이 집행이 되고 하는 사례들이 발생을 하고 있는 거죠. 그렇다 보니까 이제 이런 혁신을 통해서 기존에서는 플루토크라시로밖에 운영이 안 되는데 체인 거버넌스에서 새롭게 그 민주주의 시스템이 이제 이오스를 시작으로 해서 도입이 되고 있고, 여태까지는 불가능했던 새로운 방식의 그 공동체 의사결정
방법론이 지금 크립토 생태계 전체에서 처음으로 소개가 되고 있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게 결국에는 뭐냐, 이게 저는 이제 이오스 커뮤니티에서 많이 활동을 하고 있는데, 가만히 들여다보면 들여다볼수록 이오스가 굉장히 한국의 스타크래프트 20년은 아니죠, 20년 전쯤에 이제 한국에서 광풍이 불었던 스타크래프트가 굉장히 비슷하다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되는데, 왜 그러냐면은 우리가 밖에서는 뭐 얘기는 안 하지만 사실 이오스를 가지고 굉장히 많은 정부 프로젝트들이 만들어졌습니다. 병무청에서 이제 그 병무청도 이오스 IO를 도입해서 만들었었고, 세종시 자율주행 솔루션도 이오스 IO를 도입해서 만들었고, 뭐 쿠브 백신 여권, 금융결전에서 굉장히 많은 DID 프로젝트에서 이오스 IO를 도입해서 만들었었고요. 겉으로 뭐 많이 보이진 않지만, 그런 가운데 한국이 이오스 전체 발행량에서 거의 절대적인 지분을 한국이 가지고 있거든요. 근데 이런 것들이 아직 제대로 투표에 참여를 하지를 않았어요. 근데 이 투표를 한국의 거래소에 있는 물량들을 통해서 이게 투표를 하는 순간 한국이 집행할 수 있는 자체 펀드를 가지게 되는 거죠. 그 규모가 작게는 최소 연간 수십억 원에서 연간 수천억 단위까지 갈 수 있는 상황이 지금 만들어지고 있고요. 그래서 연간 예를 들어서 0.25% 인플레이션을 한국 커뮤니티 1000명이 조성이 되면은 300억 원을 집행할 수 있는 예산이 생기고, 예를 들어 연간 인플레이션은 한국 커뮤니티가 10,000명 정도 규모로 커져가지고 가게 되면은 이제 연간 1,200억 정도. 그럼 그 안에서 자기가 이오스 커뮤니티 생태계 발전을 위해서 내가 제안을 하고 싶은 게 있으면 그 제안을 해가지고 그 예산을 받아갈 수 있는 형태가 되는 거예요. 그게 무엇이든 상관이 없어요. 내가 NFT 다오를 만든다, 혹은 내가 지갑 툴을 만든다, 혹은 내가 언론에다가 뭐 홍보 기사를 쓴다, 이런 모든 것들이 어떤 프로젝트가 될 수 있고, 수없이 많은 펀딩 기회들이 창출이 될 수가 있습니다. 지금 뭐 아시다시피 지금 어느 나라를 가도 지금 AI도 마찬가지고 결국에는 승자 독식하는 구조가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 플랫폼도 유튜브도 크리에이터들이 그 컨텐츠를 만들어도 유튜브가 모든 이윤의 거의 대부분을 가져가고 그런 상태가 발생이 되고 있는데, 결국에는 이제 플랫폼을 만든 사람하고 그 플랫폼 위에서 활동하는 사람들하고 어떻게 공정하게 이익을 나눠 가지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이슈가 되는데, 이런 블록체인 생태계 위에서 다오 형태, 탈중앙화된 형태의 유튜브, 탈중앙화된 형태의 우버, 이런 것들이 수없이 많이 나올 수 있게 될 것 같습니다. 예, 제 발표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